싱가포르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육교를 지나면 저희 집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수영장이 나옵니다. 여기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풀이고요. 큰 소파와 식탁, 꽤 넓은 발코니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저도 업로드하길 고대해왔던 랜선 콘도 뷰잉 콘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저희 콘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 콘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싱가포르 주재원을 발령은 받았지만 아직 이사 전이셔서 한국에서 콘도 뷰잉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시는 분들, 또는 싱가포르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감사하게도 시청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사실 유튜브에 싱가포르 콘도 뷰잉, 싱가포르 콘도 집값, 거의 나와 있는 영상이랑 영상은 완전 다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뭔가 이 마음속 한켠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동안 쭉 생활해오고 한국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었고요. 특히 이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싱가포르의 집은 어떤 형태일까? 콘도라는 건 뭘까? 집은 어떻게 생겼고 우리나라와 어떤 것들이 다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도 저와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메모장에 조금 이렇게 적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싱가포르 주거 형태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장 대중적인 주거 형태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싱가포르는 크게 HDB라고 하는 정부 주도형 아파트와 콘도라고 하는 민간형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HDB는 이제 우리나라 뭐 LH나 SH 같은 그런 정부 주도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자국민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분들 중에도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PR 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HDB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도는 아무래도 민간형 아파트이고 물론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알기로 HDB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조금 더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선호한다든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재원, 또 해외 주재원들이 회사 지원금을 받아서 콘도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은 싱가포르 콘도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대단지가 많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단지 하면 정말 6,000세대, 9,000세대, 그보다 더 나아가서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동이 딱 한 개라든지 동이 2개밖에 없다든지 세대 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콘도의 가격대는요, 정말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월세 가격은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 콘텐츠 보면 진짜 작은 고시방 같은 원룸이 월세가 200~3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가격대는 정말 천차만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싱가포르 부동산 사이트 프로퍼티 구루에 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가격별로 아파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남양집을 선호하잖아요. 뭐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공기도 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데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여름나라고 덥고 습하다 보니까 남양집보다는 북향집을 선호한다는 사실. 아무래도 날씨가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와 반대인 점도 있어서 이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살고 있는 뉴튼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뉴튼 지역을 한국의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약간 서초동이나 방배동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뉴튼 지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이 바로 오차드예요. 여러분, 오차드가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대표 쇼핑거리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강남이나 청담처럼 명품 가게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런 오차드 거리와 단 한 정거장 차이고 버스를 타더라도 뭐 2~3 정거장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여서 저는 꼭 강남 옆에 붙어있는 서초 또는 방배 혹은 뭐 역삼이나 양재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직접
직접 뷰잉해 보시고 그 동네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랜선 콘도 뷰잉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왔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실까요? 싱가포르에는 이렇게 가로등보다도 훨씬 큰 가로수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큰 나무 뒤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저희 콘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 육교를 지나면 저희 집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콘도미니엄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 정문인데요.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데스크가 있습니다. 방문객이나 음식 배달 기사님들도 이곳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는데요. 싱가포르가 보안이 철저한 나라라는 말처럼 콘도 보안 역시 굉장히 꼼꼼하고 안전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꼭 리조트에 온 것처럼 저희 콘도에는 열대식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열대식물들이 쭉 나 있는 길을 따라가 보면 저희 콘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콘도들은 이렇게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저희 콘도도 50m 정도 되는 긴 야외 수영장이 특징입니다. 또 저녁에는 여기 바베큐장에서 바베큐를 해먹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최애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핫풀과 콜드풀입니다. 여기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풀이고요. 여기가 냉수풀입니다. 조금 피곤한 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나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현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이 길게 쭉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 콘도는 보통 층고가 높은 편인데 저희 집의 층고도 약 2.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장팬과 에어컨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날은 창문만 열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거실의 특징은 가로 길이는 좁아도 세로 길이가 매우 길어서 큰 소파와 식탁 동시에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렇게 거실에 2대 그리고 각 방마다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운 나라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높아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를 불러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실에 이어진 꽤 넓은 발코니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딱 요만큼만 해가 들어오는 북향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햇빛이 잘 드는 남향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덥다 보니까 오히려 햇빛이 강하지 않은 북향집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도 대부분 다 콘도예요. 하나하나 디자인이 다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싱가포르는 도시 미관과 건축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개성 있는 설계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식물 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물만 줘도 잘 자라서 식집사로 열심히 예쁜 식물들 키우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집 주방은 그래도 되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편이라 너무 좋은데요. 원래 싱가포르 사람들은 주방에서 잘 요리를 안 해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싱크대도 되게 작고 그리고 조리 공간도 조금 작은 편이라서 저희는 집에서 한식을 많이 해먹는데 이 공간에 나름 적응해서 맛있는 음식들 집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주 가사도우미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방이 거실과 분리되어 있거나 주방 근처에 이렇게 별도의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도우미 없이 둘만 생활하고 있어서 화장실에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방이 총 3개인데요. 방처럼 생긴 쉘터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재난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창고처럼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